네, 레디앙 편파TV 기획 인터뷰 시리즈 약한 영웅들 두 번째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의 여성이면서 세 아이의 엄마인 김진희이고요. 지금 LG전자에 있는 LG 케어솔루션이라고 하는 렌탈 가전을 가정으로 방문해서 점검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를 하는 여성입니다. 이전에 노동조합에 대한 좀 인식이 어떠셨는지. 언론에서 비춰지는 게 다일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빨간띠 뚜르고 경찰이랑 대립하고 네, 그런 모습들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싸울까? 그렇게만 봤지 깊숙이 들여볼 적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LG 케어솔루션 지회의 수석부 지회장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어떤 계기로 얼토당토 않죠. 어떤 계기로 이렇게 노동조합을 설립하시게 되셨을까? 제가 2019년도 5월에 입사를 했거든요. 10월에서 11월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그 정수기 제품 내에는 냉수가 되려면 냉각기가 들어가요. 냉각기를 보호하는 단열재가 있거든요. 그 단열재 윗부분이 결로 현상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제품을 뜯어서 안에 있는 관을 교체를 하거든요. 그거를 뜯는 과정에서 그걸 고객이 본 거예요. 일파만파 커지게 되고 이게 막 언론에도 막 크게 번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럼 단열재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 단열재를 바꾸는 업무는 매니저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매니저는, 저희는 유지 관리를 하는 거지 보수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진 않아서 그게 원래는 AS 기사님들이 하셨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AS 기사님들도 다른 제품에 이슈가 있어서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수기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일 건데, 그렇다면 일은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일이든 할 수는 있겠죠. 사실 적당한, 그리고 그만한 그 노동의 대가를 주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면 AS 기사님들이 그때는 정규직이었어요. 정규직이었지만 그분들도 특고이다가 정규직이 된 거기 때문에 특고인 시절에 받아야 마땅한 금액으로 매니저들한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금액도 측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가라, 우선 교체하고 보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직수관 교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10,000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제품을 다 뜯어야 돼요. 그런데 3,000원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 하는 것보다 또 돈을 적게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원래 그러면은 AS 기사님들이 특수고용직으로 계셨을 때 받았던 금액이 어느 정도였죠? 15,000원에서 많게는 뭐 25,000원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3,000원? 네, 3,000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제품을 다 뜯는 직수관 교체도 10,000원인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밴드가 만들어졌어요. 전국에 4,600명의 매니저가 있는데 일주일 만에 1,700명이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불만이 표출이 됐죠. 그 중에 이제 이래서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먼저 찾게 된 게 금속노조였고, 밴드에서 그럼 우리 노동조합 좀 만들어 보자 했던 몇몇 분들이 금속노조에 관계되신 분들과 함께 만났죠. 네, 그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알았는지 광명역에서 만나는 걸 알았더라고요. 매니저들은 월요일마다 미팅을 해요. 근데 월요일 미팅 날 이제 본사에서 화상으로 회의, 그러니까 영상을 틀어주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나와서 죄송하다,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10,000원으로 올리겠다. 저희는 그 영상을 볼 수는 없죠. 광명역에서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뭐지? 이랬더니 10,000원으로 올라갔다고. 대표이사가 인사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10,000원 올리겠다고 하더라. 이건 뭐지? 조직을 한 것도 아니고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매니저들은. 11년 만에 매니저들이 목소리를 내서 올린 게 그게 첫 계기였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뭐 그게 임금이 됐던 뭐 수수료가 됐던 인상을 받았던 게 11년 만에 첫 수수료 인상.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지금 제가 노동조합을 그 밴드에서 활동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런 역할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우리 같이 하자 라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부침이나 난관들도 제법 있었을 것 같아요. 매니저님들이 사무소가 있긴 하나, 전국 사무소가 있긴 하나, 우리 매니저들은 각계전투예요. 그러니까 구역을 나누고 그 구역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있고 구역마다. 그래서 매니저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만들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힘들죠. 네. 저희가 전국에 190여 개의 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냥 뭐 제주까지. 네. 뭐 하루에 뭐 비행기를 한 3번 탈 때도 있었어요. 뭐 제주도 갔다가 부산 갔다가 뭐 조합원. 예. 그래서 다시 복귀하면은 서울로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니기도 하고 차에서 잘 때도 있었고 뭐 여관방에서 잘 때도 있었고 한 번 내려가면 교통비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한 번 내려갔을 때 그래도 최대한 또 많이 만나고 오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정이 있는데 새 아이가 있는데 그럼 20인분 밥을 다 해가지고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고 반찬은 그런 거 좀 냉장고에 쟁여놓고 알아서 좀 먹어라 그렇게 하고 했었죠. 근데 그게 좀 미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집밥이 먹고 싶긴 할 건데 저도 사실 그때 다닐 때 집밥도 되게 내가 스스로 해먹는 밥이 되게 그리울 정도로 밖에 밥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중에 여성 조합원 비율이 10명 중 3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노총에 보면은 100만 조합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28만 명 정도만 여성 조합원이고 네, 금속노조도 사실 18만 금속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만여 명 정도만 여성 조합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이렇게 낮은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 일이 아직까지도 여성의 일이지 않나. 저희 매니저들이 속해 있는 이 LG 케어 솔루션이 다수의 여성 노동자로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가정도 돌봐야 하고 예, 그리고 일도 해야 하고 따지면 남편 케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은 조금 먼 얘기지 않을까.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노동조합의 얘기는 남성들의 좀 집중되어 있고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경력 단절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더 없을 것 같아요. 남성들보다도. 그래서 조직하는데 노동조합은 어떤 곳이다, 뭘 하는 곳이다라고 부터가 또 시작이 해야 되는 것이라. 코로나 거의 시국일 때 저희가 노조가 설립이 되기도 해서 조합원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질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노동조합은 어떤 곳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노동조합은 어떤 곳인가요, 그러면? 노동조합은 어떤 곳이냐? 정말 좋은 곳이죠. 그거는 확신해요. 노동조합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 아닌가 느껴지는 곳? 어디 직장을 가도 내 의견을 되게 들어주거나 하는 곳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에 와서 그런 거를 처음 경험해봤어요. 의견들이 충돌이 있을 때는 네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가 아니고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의견을 존중하고 뭐가 의견이 안 맞을 때는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최대한 그 의견에 이제 접근을 해가는 방식이지 너 생각은 잘못됐으니까 너는 배제해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지난 대선 전후로 정말 핫했던 게 젠더 이슈였어요. 현직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뭐 이런 말까지 하셨었는데 되시는 여성 노동자로서 여성 노동의 현 주소 구조적 성차별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정말 그건 탁상 공론에서 나올 수 있는 말. 저희가 현장에 가면 매니저들이 이 매니저를 하기 전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좋은 직장을 갖고. 그런데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경력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그래도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이렇게 가정에 같이 보탬이 되고자 해서 나오는 곳이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건
그러니까 경력 단절의 여성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전국 다니면서 이제 노동조합으로 같이 하자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조합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항상 똑같은 말을, 그 말씀은 꼭 하고 와요. 경력 단절로 우리가 이 직종에, 그리고 사회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점점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매니저님들한테 한번 여쭤봐요. 자녀들이 있지 않냐. 그 중에 딸을 가지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라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키우고 계시냐. 더 잘 가르치고 잘 입히고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어차피 노동의 현장으로 갈 것이며 어차피 결혼을 할 것이며,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처럼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경력 단절이 될 건데, 그럼 그 아이들마저도 똑같은 우리의 같은 처지가 될 거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이 지금 매니저 업무로서 단지 뭐 수수료를 인상해달라 이런 걸로 좀 좁혀져 있을 수 있지만, 뭐 최소한 내가 노동조합을 활동을 해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 지금 우리의 활동이 미래의 우리 딸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조금 같이 더 해야 한다라고 설득을 좀 많이 하죠. 폐쇄된 공간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어떤 일터의 안전함 이런 이슈에 되게 민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거의 이제 생길 때쯤까지만 해도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남성 그 고객들이 옷을 걸치지 않고 있으신 고객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우통을 벗고 있거나. 고객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우통만 벗고 있는 거죠? 나름 팬티만 입고 있을 때도 있어요. 술을 드시고 계신 분도 있어요. 오전에 일찍 갔는데 고객이 거나하게 낮에도 아침에도 취해 계시는 거예요.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객님 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옆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자꾸 쳐다보는데 저는 부담이 되죠. 굳이 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쳐다보고 해서 발을 자꾸 거시는데, 나체 수준의 속옷만 입은 남성 고객이 이렇게 집에 딱 있다. 그럼 매니저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세요? 좀 대처하는 게 좀 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피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고객님 옷을 조금 입어주세요 하시는. 그 말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받는 내 집인데 내가 벗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말을 또 못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구조적인 건 거죠, 회사에. 고객이 불만이 유입이 되면 그게 점수화가 돼요. 현재 매니저의 평가는 없어졌지만 관리자들의 평가가 있거든요. 사무소로 뭔가 이제 불만이 들어오면 감점이 되니까 관리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게 많이 들어오면? 노동조합이 있기 전에는 불이익이 있었죠. 한 제품당 계정이라고 해요. 건당 수수료거든요. 한 점검을 한 건을 해야 수수료가 발생하는 건인데 계정을 빼요. 줄여요. 그럼 임금이 낮아지는. 그렇죠. 임금이 낮아지고, 그럼 임금이 좀 낮아지면 매니저들은 또 부담이 또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그런 것들은 좀 그런 거는 없어졌어요. 등급제도 없어졌어요, 사실. 등급제는 어떤 거냐면 똑같은 점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S등급에서 D등급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점검 업무에 잘하고 못하고의 등급이 매겨지는 게 아니고 영업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영업을 좀 잘하면 똑같은 점검 수수료라고 할지라도 영업을 잘하면 영업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지니까 구간별로 300원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업무들을 하는데 영업을 잘하면 내가 300원을 더 받고 못하면 300원을 덜 받고. 그때 이제 노동조합이 설립할 때도 그게 제일 첫 번째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등급제예요.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는 어쨌든 등급제가 제일 없어졌고. 작업 현장에서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시스템, 회사 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그 관리 유지 업무이긴 하지만 고객들을 직접 대면하니까 감정 노동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고객 갑질 이런 사례들 보면 그 택배 하시는 분들 중에 택배 이렇게 배달해 주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지 버려다 달라고. 그런 경우 있어요. 있어요?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매니저님들 중은 이제 점검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 어느 쪽으로 가는데 혹시 그쪽으로 가세요? 같이 좀 태워주세요. 뭐 이런 게 있거나 오기 전에 제가 지금 약이 좀 필요한데 약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거가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그런 평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점수화하는 시스템들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방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해방감 느끼고 또 하나는 갑질이 많이 없어졌죠. 저희는 계정으로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관리자 눈밖에 나거나 막 그러면 이게 조금 왕따를 놓는, 저희는 각계전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는 저게 문제라는 이런 무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매니저들 눈에는 이 매니저는 이상한 매니저인 거예요. 이상한 매니저 전혀 아닌데.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관리자가 그때 마침 계정을 빼가지고 그 사람을 그만두게끔 힘들게 만드는 거죠. 힘들게 만들어서 그만두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설립될 때 울면서 통화했던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괴롭힘을 당해서 불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만 발생했어. 그러니까 불만을 발생했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불만이 발생했는지,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냥 무조건 불만이 발생해서 어디에서 불만이 발생했나요? 그건 얘기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그 잘리신 분들이 또 어딜 가냐? 같은 업종인 거죠. 뭐 코웨이나 뭐 SK나 뭐 쿠쿠 뭐 이쪽에 있으셨던 분들은 계속 그쪽에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왔다가 노동조합이 생기고 그런 문화들은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죠. 좀 많이 당당해지셨어요. 그게 좀 뿌듯해요, 사실. 조합원분들이 그런 문화를 체감한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보람 같은 것들을 느낄 것 같아요. 개물림이나 교통사고, 뭐 비뇨기계 질환까지, 그러니까 산업재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최근까지도 계속 개물림 사고가 나서 산재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냐, 산재가 시행된 지 저희한테는 얼마 되진 않아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개물림 사고가 나면 고객들이 항상 매니저들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 개가 이런 개가 아닌데,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닌데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그런 반응이 가장 많아요? 네, 그런 반응이에요, 사실. 사실 그게 개물림, 잠깐의 그 개물림이 그때 상처만으로만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고객들이 되게 큰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트라우마일 수 있죠. 트라우마일 수 있죠. 한번 그렇게 물림으로써 다른 고깃집에 갔을 때 내가 또 물릴 수 있고, 개에 대한 게 무서움인 거죠. 네, 사실.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이게 이제 회사에서 고객한테 안내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매니저를 보호하는 문구가 아니고 당신의 고객의 개의 안전을 위해서 분리해줘라. 매니저를 보호하는 문구가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누군가에는 개도 자기 자식이고 가족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거기까지인 거지. 아니, 내 가족이 남의 가족 물면 안 되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고객한테 안내 문구가 나갈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거는 고객님이 이제 분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문구들이 좀 조정이 되면서 좀 나가고 있어요. 지난해 9월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노동조합 설립 2년 3개월 만이시고, 또 방문 노동자 업종으로는 최초, 금속노조 안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로서는 최초세요. 기조직은 금속노조로 단결하여 2년 반의 투쟁을 거쳐 렌탈 가전, 방문 점검업계 최초로 임금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떠세요? 노조 설립 후, 단협 후 가장 큰 변화. 조합원님들이 느끼시는 게 매년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11년 만에 처음 임금 협상을 통해서 수수료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만족도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생김으로써 관리자의 갑질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뭐 나라에서는 우리가 노동자인 거를, 노조법상 노동자를 인정을 했지만 회사는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단협에
근로자성을 조금 표현할 만한 그런 단어 자체를 쓰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부담스러워 하지만 어쨌든 그 전보다는 우리가 노동자로서 조금은 좀 인정을 받는 듯한 그런 것들을 조합원분들도 네. 많이 느끼시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네는 특고야. 그래서 우리가 지휘 관리, 지시 관리 감독하지 않아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지휘 관리 감독을 다 받고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 매니저님들이 이제는 좀 당당하게 좀 니네가 우리 개인 사업자라면 우리가 왜 이거를 무작정 따라야 돼? 협의되지 않은 거를 무작정 따라야 돼?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당당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는 사전에 드리지 않았던 질문인데. 안 받겠습니다. 당황스러운데? 노동조합이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라도 노동조합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용기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언이나 팁 같은 것들을 좀 선배로서 주신다면? 일단 부딪혀봐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도 진짜 노동조합이라는 걸 모르고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직책을 맡고 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조합원으로서 함께 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단언컨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겁낼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컨대 겁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겁이 나시더라도 한번 부딪혀 보셔라. 근데 그러면 노동조합은 혼자 싸우게 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 그리고 그걸 한번 맛보시면 헤어나오지 못하실 거다. 노동조합의 맛을 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 지금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점점 겪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지혜만큼은 활동을 조금 좀 깊이 하셨던 분들도 조금 이제 직책을 맡으면서 힘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투쟁해 나가면서 뭔가 조금 열리는 거에 있어서 보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헤어나올 수 없는 노동조합의 맛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